안녕하세요. 네, 소유권에서 그런 소유권의 공유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4쪽 표시죠. 소유권 편에서 오늘 전에 한 동안 취득시효 정지상하고 안 되면 해지하려고 그래. 면 44페이지 10번 보면 그럼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사용 수익은 가치를 소유자가 직접 지배하고 있다. 사용 가치를 직접 지배하고 그걸 사용 수익 사용한다고 해서 이거 이용행위라고 하고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계량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자는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를 넘겨줄 수 있지.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를 처분행위. 처분해서 돈으로 교환이 되면 교환 가치도 직접 지배한다. 그러면 소유자는 매 월세만 받읍니까? 수선도 없디까? 보존행위를 하는 거죠.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고 보존행위라 하는 것가 아니잖아. 의무는 소유자는 보관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리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배웠나? 그게 이거야 이거. 권리행위 할 수 있어. 권리행위는 제한 없이 제한된 범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만 행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관리행위의 대표적인 여기 이용행위의 대표적인 게 임대차예요. 소유자는 임대할 수도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 처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동 소유는 그거는 지금 단독 소유인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 소유자들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겠지. 공동 소유자들도. 공동 소유에는 공유, 합유, 통유 이렇게 있는데 시험은 대부분 공유에서 나오고 등기법에서는 합유가 나와 있는 게 합유가 공유, 합유 가지가 있는 는 이연이 하나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토지를 우연히 승계하지 유라고 그래. 그다음에 합유는 공업합유. 합유는 공업자들이 소유 형태를 유라고 한다. 조합체 민법에서 조합 나오잖아요. 조합체가 갖는 재산의 형태를 유라고 하고 공중, 군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또는 능력 없는 사람이 갖는다고 그랬지. 총유는 소유 형태야. 소유 형태. 합유도 소유 형태. 합유는 동업하기 동업지 이 토지를 갑과 을이 합유한다고 했을 때 동업하기 위해서 갖는 권리라고. 그러므로 갑과 을은 동업하기 목적 달성하기 전에는 지분 처분이 못해. 그래서 합유 재산은 지분을 등기할 수가 등기법에서는 그걸 물어본다. 등기할 수 없. 처분의 자유가. 그래서 오늘 배울 게 공유, 합유, 총유인데 공유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어. 보존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의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보존행위는 주로 침해되었을 때 제거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다 하시면 돼. 침해 제거. 합유도 각자가 할 수 있고 공중 땅을 제3자가 침범했다고요. 공중원들이 각자가 할 수. 그래서 쉬운 게 공중재산은 공중원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거 하는 거야. 공유재산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해야 돼. 총회의 결의. 그다음에 공유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고 임대하려고 그래. 공유재산을 임대. 그러면 내어본다. 공개행위.
과반수. 그래서 공유는 과반수에 의해서 임대차를 할 수 있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그다음에 처분행위는 운동이. 여러분 다 보존행위 각자. 관리행위 관리과.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 합유재산의 처분행위도 전원 동의. 총유재산의 처분행위는 몰라. 결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총회의 결의. 그러면 공유를 중심으로 뭘까요? 공유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러분 다 보관처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본을 해야 돼. 그리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기본 잡아놓고 맨 사용만 하더라. 수선도 하더라. 수선을 누가 해? 소유자가 하잖아. 여기서 자 사용가치 직접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건은 용익물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용익물건은 그러니까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지. 만약에 소유자 갑이 A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다고 봐. 전세권자는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수선해 줘야 돼. 전세권자가 지가 직접 수선해야 돼. 그 말이야 지금. 사용가치 직접 지배하고 있는 자가 수선하는 것처럼 전세권자가 사용가치를 지배하게끔 넘겨주었잖아요. 수선도 지가 해야 돼. 그러면 전세권자는 수선비 받아 못 받아? 전세권자는 필요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배우잖아. 이렇게 해서 돈이 그러면 이제 공유에는 이렇게 돼 있어. 공동상속재산, 합유는 조합재산, 공유는 종중재산. 생각하시고 지분이 다 있어 여기. 그는 소유권을 구성하는 양이라고 하는데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등기부에 아버지가 갑이었어. 아버지가 사망하면 2번, A와 B가 공유야 공유. 그러면 상속재산은 지분이 2분의 1이라고 가정했을 때 3번 소유권 일부만 넘길 수 있는가? 등기법에서는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A가 지분 2분의 1 갖고 있는데 A 지분 2분의 1 중 이렇게 쓴다. 소유권 일부 이전 이렇게 써. 등기 목적 소유권 일부 이전. 그리고 A 지분 중 2분의 1 이렇게 넘긴다고. 그러면 C 이렇게 넘어가. 소유 권리 일부만 이전할 수 있나요? 등기법에서 맨날 물어보잖아. 권리의 일부. 그러니까 권리의 일부를 이전한다. 그 말이 공유 지분을 넘긴다 그런 뜻이에요. 공유 지분을. 여기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잖아 지금. 공유자는 권리의 일부만 양도할 수도 있다. 머릿속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합유는 동업하기 위해서 야 우리 동업 좀 해자.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지분 팔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옆 사람 뒤통수 때리잖아. 지금 A와 B가 그냥 합유야 합유. 합유 등기했는데 느닷없이 B가 지분 팔고 가겠다. 깡패에게. 그러면 A는 B가 깡패에게 지분 팔고 간다고 한다면 A는 가만히 있어야 돼. 칼 들고 설치해야 돼. 요즘에 난리잖아 지금. 역전에서 막 칼 들고 쉿쉿 이렇게 막. 재수 없으면 걸려드는 거예요. 얘들은 절대 애들 뭐 우리 아파트 나 금호 살거든요. 물놀이 한다고 그러는 내면 안 돼 그거. 하고 나 그런데 합의자는 지분이 있어 없어요? 예. 하니까 등기 가능해 불가능해요? 어째서 못하냐면 합의자의 지분은 어째서 등기가 안 되냐면 처분을 못하니까 등기가. 만약에 처분할 수 있다면 합의 지분도 등기가 되겠지. 이해 가셔요? 공업자의 지분은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어. 느닷없이 가르자고 하면 돼 안 돼? 가르자 그러면 이 새끼야 닭 배냐 이씨 가르게. 합의 재산은 분할의 자유가 없다. 이게 본질. 공유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유는 알아서요. 지분 처분 언제든 가르자.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자고 할 수 있겠나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공유의 본질이야. 지분 처분의 자유. 그럼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소유권 일부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표현돼. 그다음에 공유자의 지분은 상속이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합유라고 봐. 합유자 한 사람이 사망했대. 그 사람의 지분을 상속이 가능?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속이 안 되면. 이 B의 지분은 단존 합유자가 단독 소유해. 그리고 그러면 이 단존 합유자는 옆에 있는 동업자가 죽었으면 좋겠네? 죽어야지. 그래야 자기가 단독 소유하니까. 그럼 통째로 먹어? 그럴 수는 없어. 재산 가치를 청산해 준다. 합유자의 재산은 상속이 왜 그러냐면 공업하기 위해서 사람이 공업하기 위해서 인적 결합을 했는데 사망했을 때 B에 3살 먹은 애가 상속을 해서 동업할 수 없잖아. 지분 특징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합유자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 그다음에 공유자가 여기서 간단해. 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가 된다면 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가 되잖아요. 그럼 등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다 등기해야 돼. 186조에 의해서. 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가 되면 등기하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애워본다.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제일 중요한 건 이것. 그래서 합유자의 보존행위도 각자가 할 수 있어.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 그다음에 이용행위는 조합 계약에 따라 결정. 그리고 총유 재산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 알면. 그러면 공유는 보존행위가 각자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여기 봐. 보존행위가 뭐라고 그랬어? 침해 제거. 그러면 이제 결론은 불공법의 본질은 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 수단 배워야 물부손. 그 흘러고 그래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권적 청구권, 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자 이제 문제 보자. 10번 44페이지 10번 가불병이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지분의 비율을 잘 봐야 돼. 을은 지분이 얼마예요? 5분의 1이지.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임대했대. 그럼 임대는 여기서 어떤 행위야? 임대는 관리행위지. 침해 저거가 보존행위라니까 쫓아내는 게. 임대에다 동그라미 쳐. 이용행위잖아 이게. 임대차가 이용행위. 이용행위와 괴량행위를 합해서 관리행위라고 그래. 임대 동그라미 쳐요. 임대한 경우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을이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을과 정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요 유효요? 여기는 뭘 물어보냐면 계약의 효력을 묻는 거예요. 계약의 효력.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라 믿을 것이고 메모예요. 임대차 계약이라 믿을 것이고 부담행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갑이 5분의 3, 갑이 5분의 1 병이 지금 이 토지가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1, 병은 5분의 1의 지분으로 갖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정에게 임대차해서 정이 사용한대. 사용. 정의 점유는 불법점유다, 불법점이다. 아니요. 그것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지만 잘 따져야 돼. 다시 한번. 임대차는 계약은 유효야. 계약은. 근데 정의 점유는 소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점유를 지금 넘겨받았잖아. 그럼 불법 점유. 그럼 갑은 정에게 내놓으시오 할 수?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효와 점유와는 효력은 달라 지금. 그래서 계약 자체는 유효 무효? 유효. 점유했으면 사용은 못해. 혼자서 이 소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용은 못한다고. 여기까지 이해갔나? 계약의 효력과 점유를 비교해야 돼. 계약의 효력.
메모예요. 거기다 뭐라고 메모냐면 헷갈리면 안 돼. 계약의 효력과 공유의 효력을 구별해 줘야 돼. 이거는 맞다. 2번. 을로부터 X 토지를 임차한 유효이다 하고, 그리고 정답은 또 뒤에 다 틀림이 없어. 정답 체크하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뒤에 다 있고 틀린 거 한꺼번에 내가 정리해 줄 거예요. 또 거의 다 맞아. 두 개밖에 없다. 걱정해 주면 되죠. 정답에 너무 신경 쓰지 말어. 그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2번. X 을로부터 X 토지를 임차한 정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갑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여기서 이제 정이 점이 오고 있으면 이 정은 갑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을로부터 토지를 임대해서 내가 점유하고 있다. 갑이 나가시 오겠지? 왜냐하면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정하니까. 갑이 혼자서 정하는 거라고, 사용 수익 방법. 그래서 을이 정한 것은 적법하지?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내용이 44쪽. 그럼 여기 봐. 갑이 이제 임대차로 연결시켜 을에게 임대해주고, 을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에게 전대했을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가 을로부터 임차권을 양도했다, 전대받았으니 사용수익하게 해주시오, 대항할 수 똑같대. 단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거 똑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1번과 2번에다 메모해. 2번에다가 무단 전차인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무단 전차인. 2번은 적법 전차이냐 무단 전차이냐. 무단 전차인과 같다 이렇게 비교. 1번. 을로부터 X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는 정에게, 자 이제 정에게 이렇게 을로부터 쓴 정에게 정은 소수 지분 공유자 병은 전부를 자기에게 내놓으셔 할 수.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로부터 X를 임차하여 점유하는 정에 대하여 소수 지분 공유자 3분의 1 갖고 있는 병은 X 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해달라 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 이 사람은? 같이 쓰자. 너 혼자 쓰면 안 되고 우리 같이 써야 되므로 나도 같이 가서 쓸 테니 동의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여시고 3번에다 별표. 4번. 갑을병 간의 공유물에 관한 사용 수익에 관한 특약, 동그라미 쳐. 특약. 여러분들 집합건물법에서 의학의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당연히 미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생각해 봐. 그럼 갑을병 간에 어떤 특약을 했냐면 사용 수익에 관한 특약을 했다. 이게 관리 특약이야. 관리 특약은 과반수로 정하지. 과반수가 끼어 있는 사람이 관리 특약을 했다면 을로부터 지분을 산 사람도 당연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 얘기야. 관리 특약은 당연히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별표. 그런데 그 특약이 오른쪽에는 또 안 지켜도 돼. 비교해 보자고요. 4번도 당연히 승계된다. 5번. 갑이 을과 병과 협의 없이, 그러니까 갑은 지분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을과 병 협의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된다니까. 관리행위 5분의 3 갖고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지금 과반수로. 갑이 을과 병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정에게 임대했을 때, 이제 누가 임대한 거야? 정에게. 이렇게 정에게 임대했을 때 정의 점유는 적법점이요 불법점이요? 적법점이므로 소수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은 나가시 할 수도 없어. 이렇게 해제가 안 된다고.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를 점유하면, 만약에 을이 전부를 점유하면 병은 전부를 내놓으시 할 수는 없다. 합이 전부를 점유하면 을과 병은 내놓으시 할 수 없어. 이렇게 한번 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갑으로부터 허락받은 자의 점유, 그 사람의 점유는 불법 점유, 불법 점유, 불법 점유. 그러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나가시 할 수 없고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 내놓으셔도 못해. 이 사람에게 함정이야. 그러면 이 병이나 을은 갑에게 부당, 이렇게는 안 돼. 꼭 외워야 돼요. 이거 보자. 5번 갑이 을과 병 협의 없이 X 토지를 정에게 임대했을 때 을은 정에게 X 토지의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3분의 1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내놓으셔 할 수.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을은 정에게 내놓으라고 해야 돼. 갑에게 내놓으라고 해야 돼. 주의하시면 돼. 6번 을이, 이번은 을이 갑과 병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정에게 임대하여, 사람이 정에게 임대해서 보증금 받았대. 보증금. 그러면 이 병은 병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5분의 1을 내놓으실 수 있느냐? 상당이 되게 되는 보증금이 아니고 차임 상당액이야. 만약에 보증금 받았어도 상당이득으로 보증금 중 n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 내놓으셔. 그럴 수는 없다. 이거 보자.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병이나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의 대상은, 끝에 봐. 임대차 보증금 자체요. 보증금이 아니야. 보증금 받은 보증금 중에서 n분의 1이다 하면 안 되고 차임 상당액, 차임으로 산정했을 때 차임 상당액을 내놓으시는 거지. 보증금 5천만 원 받았으니 그중에 1,000만 원 내놓으셔. 그럴 수는 없다. 주의하셔야 돼. 11번 갑을병이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정명의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데, 지금 이 정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때 이 등기가 만약에 갑을병 중 어느 한 사람이 1번 갑을병 공유자인데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정 이렇게 했을 때 이 등기가 전부 무효냐 전부 무효가 아니냐 판단을 해. 만약에 전부 무효라면, 그거 전부 무효라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 말소하라 할 수 있어. 근데 일부가 무효라면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 말소하셔 못한다. 이 정도 알면. 읽어보자. 정명의로 X 토지에 대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맞춰졌다. 그게 정명의로 등기가 맞춰졌으니까 이건 전부가 원인 무효 아니냐. 그러면 을과 병은 전부 말소시 할 수? 전부 무효 등기돼.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일부여 전부여? 전부 말소하라 해야지. 전부가 무효니까. 정명의로 X 토지에 대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 을도 전부를 말소하라 할 수. 그게 보조능이야.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려 놔야 되니까. 을은 병을 상대로 갑을병에게 각 지분별로 거기 나오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어. 이건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단독으로 이 등기는 전부 무효니까 말소하라 하거나, 꼭 말소해야 돼. 이전에 가도 괜찮아. 원래 무효 등기의 경우에는 전부를 말소해도 되고 이전 등기해도 되잖아. 진정명의 회복. 다 잊어버렸어? 진정명의 회복 생각나 안 나? 반사이득 이중매매에서
직진 없다 그러지 않아서. 여기는 직진 없지만 여기는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해가도 이렇게 해도 돼. 봐. 야, 이렇게 한다고. 3번, 2번 말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잖아. 각 공유자들에게 지분별로 다시 이전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1번 이해하셨나? 2번 꼭 진정명의 해야 돼. 말소해도 괜찮아. 근데 말소 하려고 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는데 말소 하려고 봤더니 을구를 보니까 을구에 을로부터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자를 이해관계인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말소 하려거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 그럼 승낙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꼭 말소해야 돼. 이전해 가야 돼. 그래서 이때 쓰는 게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다 이렇게 하시죠. 2번 소수 지분 을 여기서 을이 소수 지분 을이 갑과 병의 동의 없이 정에게 자 소수 지분 을이 지금 2번 정에게 을이 갑 동의 없이 전부를 처분해 버렸대. 그러면 이 정의 등기는 을의 지분만큼은 효력이 있나요? 그러므로 전부 무효요, 일부 무효야. 그러므로 일부 무효의 경우 소수 지분권자 정은 전부를 말소하라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을이 갑과 병 동의 없이 정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정명의로 등기가 맞춰졌을 때 병은 정명의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병은 을이 이렇게 넘겼으니까 을의 지분은 유효지. 그러므로 병은 전부 말소하라고 그래. 을의 지분 빼고 말소하라고 그래. 네, 이렇게 하라 그 말이야. 오늘 배우는 게 뭐냐면 불청 배우고 있어 지금. 그래서 3번 답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부인하는 정에 대하여 X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확인에서 지금 정이 얘네들이 무슨 지분이 있어. 그 사람이 정이 갑을병 전부의 지분을 부인해. 부인. 그러면 갑은 정에게 을과 병을 지분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가? 내 지분만 5분의 3이 있으니 그걸 확인해달라 할 수 있다. 문제가. 이거 보자. 갑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부인하는 정에 대하여 X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생각해. 있어 없어? 그거 잘 알아야 돼. 공유에서는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지 남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꼭 알고 계셔. 그러므로 이 정이 얘네들이 무슨 공유자들이요 이렇게 부격해도 답은 무슨 소리야. 내 지분만 5분의 3이 있으니까는 그것만 나에게 넘겨달라 하는 거지. 을의 병의 지분까지 대신에 소제기했다가 해소하게 되면 을과 병에게 피해를 주지. 응? 나 이왕에 제기하는 거 갑이 싹 같이 해주면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거기다가 뭐라고 메모하냐면 별표 꼭 알고 있어야 돼. 다른 공유자의 지분 주장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주장할 수가 없어. 그 자체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 주장하면 돼, 안 돼? 이 자체는 보존행위요. 보존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체를 못 해. 그냥 보존행위도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공유자 한 사람은 대외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 다른 사람의 지분도 같이 제기해야 돼.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 돼. 이게 공유의 본질이야. 자기 지분만 주장해. 또 3번은 없다. 4번 답은 X 토지에 인접한 Y 토지의 소유자인 정을 상대로 X 토지와 Y 토지의 경계 확정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네, 여기 오고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토지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기가 경계를 확인해야 돼. 그럼 여기 오고 갑을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경계를 확정해야지. 이건 지분 주장이요. 공유물 전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봐야 돼. 아, 이것은 공유 관계를 주장하는구나. 관계를 주장하니까. 여기다가 메모 놓고 뭐라고 쓰냐면 4번은 지분 주장이요. 공유 관계 주장이야. 이거 공유 관계 주장은 지분 주장이 아니지? 공유 관계 주장은 전원의 명의로 해야 돼. 전원의 명의로. 공유 관계 주장인지 지분 주장인지 잘 따져서 관계 확정은 공유자 전원의 공유 관계를 주장하는구나. 그러므로 전원 이름으로 행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 그래서 4번은 관계 확정은 공유 관계지. 그러므로 단독으로 해서는 5번. 답은 을과 병 상의 없이 을과 병에다가 동이 있어라. 동. 답은 을과 병에 뭐 없이? 동이 없이 X토지 5분의 3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 위에 여기다가 X토지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요만큼에다가 건물 질수는 있는가 모르겠네. 여러분들 요약집 보면 보지 마라. 그냥 공유지상에 건물을 짓는 것은 처분행위다 이렇게 하죠. 공유지상에 건물을 짓는 건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러면 처분행위로 전원 공유돼야 돼. 메모하면 돼. 여기다가 특정 부분 위에 건물 신축, 특정 부분 위에 건물 신축 밑줄 것이고, 특정 부분 위에 건물 신축 밑줄 것이고, 보관처 중에서 어디에 해당을 해? 처분행위. 그럼 처분행위는 과반수요, 전원동의야. 그렇게 이해하죠. 과반처는 처분행위구나. 1번 을이 5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갑과 병 협의 없이 X토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주차장으로 대타적으로 사용할 때 병은 을이 지금 이렇게 특정 부분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독점하고 있대. 독점. 그럼 병은 을에게 내놓으셔 헐수. 아까 머리 같이 쓰자고 그러지 않았어.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내놓으셔 못해. 그러나 과반수 지분권자는 내놓으셔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병은 을에 대하여 X 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인도해달라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같이 쓰다. 같이. 그 다음 이번에는 병이 불법 잘 봐야 돼. 상황을. 공유자 아니잖아요. 병은 공유자야 아니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병은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있어. 이때는. 아까는 병이 독점할 때 을은 내놓으셔 못하지만 지금은 공유자요 제3자요. 제3자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경우는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있어. 이게 보존행위라고. 여기 봐라. 난 청구해. 제3자가 불법 점거하고 있으면 소수 지분권자는 자기에게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이 보존행위. 1번 정의 X 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은 단독으로 X 토지 전부 내놓으셔 할 수. 그래서 비교 잘 해놓으면 되잖아. 여기 병이 3분 5분의 1 갖고 있는 병이 독점하고 있으면 을은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없다. 제3자 정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으면 각자가 전부를 내놓으셔 할 수 있어. 그러나 갑으로부터 허락받은 정의 점유는 불법 점유 아니죠. 내놓으셔 할 수 없고 이렇게. 1번 정이 X 토지를 전부를 정이 지금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이 몇 번 오고 있냐면 1번 오고 있어. 정이 X 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은
과반수 갑은 단독으로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부당이득 내놓으셔 할 수도 있대. 부당이득은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거라니까. 전체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자 밑줄 그으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제목,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다른 사람의 지분도 자기 지분, 그게 보존행위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자신 지분의 범위만. 9번. 그래서 8번 없다. 9번. 갑이야. 5분의 3 갖고 있는 갑이 을과병 동의 없이 갑이 정에게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하는 계약 매매지? 매매 계약은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무슨 부담행위 배우지 않아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 아침부터 그냥 11월 달부터 매매는, 계약은 채권법에 나오는 계약은 부담행위라고 하지 않았냐고. 낙채 쌍류 매매는 낙성계약, 채권계약 아니야. 그걸 물었어. 소유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거기다가 메모해요. 매도하는 계약을 쳐요. 매도하는 계약은 매매지? 계약은 무효요, 무효는 아니요. 계약은 매도하는 계약을 물어보잖아. 그래서 계약은 부담행위, 처분행위. 부담행위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아까 임대차도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배우자. 10번. 가불병 사이의, 밑줄 그으셔.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이다. 밑줄 그으시고, 여기는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등기 불가.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실체법에서 인정해 주는 것만 등기. 우리 민법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등기할 수 있어. 근데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 자체를 못 해. 그럼 여기서 세 사람이, 야, 우리는 지분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을 했잖아요. 등기를 못 한다고. 그러면 세 사람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 을이 그 지분을 A에게 팔았을 때 A는 을의 지분을 승계하느냐 그 말이야. 승계한다. 승계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등기도 안 되는데. 이해 가셨나? 이거 보면 갑을병 사이에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갑을병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자기가 적법한 공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약속 안 지켰잖아요. 채무불이행 책임만 지면 돼. 사람들은. 그다음에 11번. 갑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을에게 양도. 밑줄 그으셔봐. 갑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그러면 여기 갑이 자기의 지분 중 일부만 누군가에게 양도하기로는 할 수도 있지.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니까. 하기로 하는 지분 처분에 관한 갑을 간의 약정은, 이렇게 갑과 을이 두 사람이 이자 요봐. 갑과 을이 5분의 3 중 지분을 이렇게 넘기기로 했대. 약속. 그런데 갑으로부터 지분을 산 사람은 갑과 을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질 필요 없잖아. 이렇게. 지분 처분 양도 금지 특약이야 이게. 지분 처분에 관한 갑을 간의 약정은 갑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정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까 이 얘기했잖아.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등기 방법이 없다. 너희들끼리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분 처분 네모, 약정 네모 치면 지분 처분 약정, 그건 불권적 효력이 있는 것이야. 약정은 사람만 효력이 있는 거야. 약정은 사람만 효력이 있고 양수한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12번이 왼쪽에 10번에 4번과 한번 봐봐. 10번에 4번을 봐. 왼쪽 10번에 자 여러분들 관리 특약. 관리 특약은 당연히 승계된다고 그랬지. 승계인에게도. 그런데 이제 12번을 봐. 갑을병이 합의하여 갑과 을은 X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 밑줄 그으셔봐.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 이게 봐.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 기능을 다 갖고 있어야지. 처분권만 있고 사용 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밑줄 그으셔. 사용 수익권 영구히 포기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무효. 무효. 합의하여 갑과 을은 X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고 병이 X 토지 전체를 무기한 그것도 무상으로 네모 쳐봐.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은 무효지. 갑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정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12번은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분지를 해야 하는 특약이다 이렇게 냈던 것이야. 분지를 해야 하는 특약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었어.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의 본질을 해야 하는 특약은 지분 승계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13번 갑을병 간에 공유물 분할 협의가 성립이 된 경우 분할 협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을이 분할에 따른 이전 등께 협력하지 않으면 갑과 을은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공유물 분할로 넘어왔는데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공유물 가르자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종된 권리다.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리지.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가르자 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알았어 해야 돼 하면서 협력할 의무가 해야 돼. 그럼 이제 공유물 갈려야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분할을 하는 경우 있어. 그러면 협의가 성립이 되면 재판 분할은 일체 허용되지 않아. 여기까지 읽어봐. 거기 13번 분할 협의 그리고 성립 네모 쳐봐. 13번에 갑을병 간의 공유물 분할 협의 성립. 여기 협의 성립되었어 안 되었어? 되었잖아. 재판 분할 돼야 안 돼? 그걸 이해해야 돼. 협의가 성립되었다. 재판 분할은 허용되지 않다. 읽어보면 갑을병 간의 공유물 분할 협의가 성립이 한 후에 을이 분할에 따른 이전 등께 협력하지 않으면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재판 분할 청구할 수. 여러분 꼭 있는 것처럼 보여. 없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했냐면 지금 갑을병이 갑은 요만큼 분할하고 이렇게 분할하기로 했대. 요만큼을 이렇게 갑을병이 협의회에서 분할하기로 한 거야. 근데 을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분할 청구하는 게 아니고 너 빨리 요만큼 소유권 넘겨줘 하는 거지. 분할 청구하는 것은 그 말이야.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서 후에 공유자 한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약속 지키시오 소 제기해야지 분할하시오 하는 것은 라고. 그리고 거기 밑줄 그으셔봐. 재판상 자 이제 정리해. 을과 병을 상대로 재판상 분할 청구에 약속 지키시오 해야 돼. 그래서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해 가셨나?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재판 분할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떡하라? 협의를 했는데 약속 안 지키지. 그러면 이행하시오 소 제기하는 거예요. 이행하시오 이렇게 씁니다. 4번 갑을병이 X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했다면 그다음 이제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했다면 X 토지에 대하여 공유 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그 공유물 분할 청구해야 된다. 답 맞아?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틀렸지?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14번이 가장 많이 나왔어. 지금 1번 소유자 갑인데 갑의 토지 요만큼이 있어. 요만큼인데 요만큼을 분할해서 을에게 넘겨야 돼. 분할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약속했냐면 그래? 우리가 사돈될 사람이었으니까 분할하지 말고 여기는 네가 독점하고 밑에는 아래는 네가 독점해라. 근데 아래가 지분이 얼마나 되는데 그게 3분의 3이야. 3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잘 봐. 등기 목적, 소유권, 일부 이전. 갑이 소유자인데 갑의 토지를 통째로 넘겨. 일부만 넘겨. 그래, 그러니까 을이 공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가 갑의 소유권 일부 이전, 그다음에 매매, 소유자, 위 지분, 위 지분 중 이 갑의 토지 중 2분의 1을 을이 넘겼다 이렇게 하면 공유자가 된 거야.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일부만 넘길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일부 이전했으면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일부만 취득했으므로 나머지는 갑이 공유자나. 이해가? 이런 걸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하수 때는 갑의 토지 있고 을의 토지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여기에 병이 있는데 병이 토지를 팔겠대.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제일 속색인 놈이 여기 들어오면 분쟁 생기잖아. 그래서 을아, 이 지분, 이 토지를 놓고 침튀겨서 반씩 가르쳐. 그리고 위에는 네가 쓰고 얘는 내가 쓰고 그리고 공유 등기 해놓자. 공유 등기해.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약속했냐면 구분해서 소유하기로 약속했잖아 지금.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분할해서 공유 등기해서 이런 걸 구분 소유하면서 거기에서는 공유자인 것처럼 취급하자. 구분 소유적 공유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배워봐. 구분 소유적 공유. 이것을 그러면 여기 봐. 두 사람이 구분 소유하면서 등기는 갑과 을이 공유 이렇게 등기해놔 버렸어. 그러면 여기 봐. 그럼 이 구분 소유하기로 해놓고 갑이 독점하지만 공유 등기 해놨으니까 을의 지분도 여기에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을이 독점하기로 했지만 갑의 지분 미쳐 안 미쳐? 상호 명의신탁. 이게 상호 명의신탁이라니까. 상호 명의신탁. 다시 양가상신. 생각나? 상호 명의신탁은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그럼 여기. 그러면 갑과 을이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공유자 밖에서 봤을 때는 공유 아니야. 그럼 단독 소유해야지. 단독 소유 이제 갈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분할 청구해야 돼. 이미 분할은 돼 있어. 그래서 분할 청구하는 게 아니고 상호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해서 단독 소유가 된다. 상호 지분 이전을. 그러면 상호 지분 이전은 누가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동시행해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자여봐.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 여기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 말이야. 같이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여러 군데서 나와.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다음에 분할 청구의 해지에 여기는 명의신탁 해지해서 이전해 간다. 분할 청구하지? 그다음에 특정 부분 위에 건물 지었다면 자기가 단독 소유하는 부분에 건물 지었다면 관법지가 된다. 타인 몫의 대지에 건물 지었다면 관법지가 안 된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여기다가 14번에다가 별 펴놓으시고 엄청 중요해. 여러 군데서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 밑줄 그으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실명법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이런 걸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써봐. 그걸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은 중요해 안 중요해? 관법지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와. 해지에서도 나오고. 가불병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그러니까 이미 구분 소유 허기를 하면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했으니까 분할했어 안 했어요? 이미 분할했으니까는 여기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X 토지에 대하여 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은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X 이미 분할되었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렇게 써.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해지하여 이렇게 쓰자. 해지하여. 해지하여 지분 이전 등기 청구. 답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약집 가져오셨나? 요약집에다가 페이지 몇 페이지 참고해 놓고 집에 가서 보셔야 되냐면 88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막장 별표 다 해놨어. 아주 그냥 중요하다고. 그리고 동시행 관계도 있다 해놓고 해지를 이유로 별짓 다 했어. 88페이지 보면 상호 명의신탁 나오죠? 거기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한 문제 나오니까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하셔야 돼. 88페이지에. 그다음에 15번 얼른 하자. 15번. 가불병의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에서 지금 이거 묻는 것이야. 공유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 분할이잖아요. 재판 분할이야. 근데 이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의 원칙이고 재판 분할에 따른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등기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 형성 판결이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재판 분할에 따른 형성 판결이다.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형성 판결 그러면 다시 형수님이 어째서 그렇게만 가르쳐주면 또 파는 나를 취해서 등기할 수가 없다. 자, 읽어보자. 15번. 가불병이 공유물 분할의 소송 절차에서 X 토지에 대하여 현물 분할에 동그라미 쳐 합의하고 부정이 성립되었다. 분할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정이 성립한 때에 단독 소유가 된다. 15번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렇게 놓고 어떻게 공부하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과 비교 이렇게 써요. 공유물 분할 판결과 비교. 지금 소송을 제기했대. 협의가 안 돼서 재판 분할을 청구한 거야. 재판 분할. 근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다음날 보니까 형제간들이 삼형제들이 막 얼굴이랑 이 붙었는데 막 얼굴이 시퍼래. 들고 마음에 칼을 들고 왔어. 그래서 판사가 며칠 후에 당신 교회 다니지 않냐고. 교회 다닌대. 오라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변론기를 재지정했더니 손잡고 와. 그럼 판결 내릴 필요 있어. 협의가 된 거예요. 협의가 되어서 고소에다가 작성한 거라고. 거기는 재판 분할이요, 협의 분할이야.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고정을 해서 고소를 작성했지.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이제 해야지.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니까. 그래서 써놓으면 돼. 거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니까 등기해야 된다. 분할 등기, 자, 밑줄 그으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가 포인트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틀려. 여기는 분할 판결이 아니죠. 등기하여야 이렇게. 15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등기 없이도 단독 소유가 된다. 근데 여기는 소송 절차에서 판결을 얻은 것이 아니고 다 웃으면서 손잡고 들어오더라 이거야. 그다음에 16번. 갑을병의 내모처 실제 지분. 각각 3분의 1인 경우 을은 갑과 갑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자신의 내모처 등기부상의 지분. 그러면 갑을병의 실제 지분은 3분의 1이었지? 근데 등기부상의 지분은 5분의 1이었다면 실제 지분대로 분할하자고 해야 돼. 등기부상의 지분대로 분할하자고 해야 돼. 실제 지분대로. 실제 지분대로.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돼. 다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 존재 시 이해관계인 존재 시에는 이해관계인이 생겼잖아요. 그때는 등기부상의 지분대로 분할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생겼다면 등기부상 지분 비율로 등기부상 지분 비율대로 말한다. 그다음에 17번. 공유자 갑을병 중 갑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단독으로 부단 점유자인 정을 상대로 공유물 인도자, 동그라미 쳐. 갑이 단독으로 동그라미 쳤나? 단독으로 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밑줄 그으셔. 포인트야. 갑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했을 때 이로 인한 제3자의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공유자 을과 병에게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러면 또 X 해야 돼. X. 소제기 밑줄 그으셔. 소제기는 자기 지분을 제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분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지분에만 미친다. 소제기다 밑줄 그으시고 소송 제기 효력은 자기 지분에만 미친다. 5분간 휴식.